자, 안녕하세요. 저 앞으로 오셔도 되는데 여기. 예. 앞에가 명당이에요. 자, 오늘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오늘요. 경기 변동론이라고 있죠. 경기 변동론인데 경기 변동 이렇게 있습니다. 경기 변동. 자, 32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32페이지. 자, 경기 변동론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은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경기 변동. 가볍게 보세요. 여기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경기 변동.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변동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순환적 변동. 자,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비순환적 변동은 세 가지로 제가 또 세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적 변동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계절적 변동 이렇게 했죠. 자, 체계를 잡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기적 변동이라고 했습니다. 장기적 변동 이렇게 뒀습니다. 세 번째 있는 용어가 무작위 변동이라 했습니다. 무작위 변동. 자, 계절적 변동을 우리가 규칙적 변동이라는 용어를 써도 됩니다. 다른 말로 규칙적 변동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장기적 변동을 추세적 변동으로 용어를 바꾸나도 똑같습니다. 이걸 추세적 변동 이렇게 바꿔도 똑같아요. 자, 무작위 변동을 불규칙적이라 쓰기입니다. 규칙적 있으면 반대가 뭐다? 불규칙적도 있겠죠. 불규칙적 변동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비순환적 변동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자, 우리 순환적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 밑에 이제 하단에 그림인데 그냥 간단히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순환적 변동은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순환을 해요.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순환한 걸 순환적 변동이라 쓰는데, 자, 이걸 경기 추세선이라 씁니다. 추세선 아래에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가장 낮은 점을 가장 낮다 해서 이걸 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장 높은 점을 정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또 가장 낮은 점을 저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저점도 있고 정점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래서 가장 낮은 점을 저점, 가장 높은 점을 정점이라 부르는데 가장 낮은 저점은 깊겠습니까? 안 깊겠습니까? 깊고 정점은 높겠죠. 이걸 반대로 바꾸어서 시험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점에서 출발점으로 보겠습니다. 출발점에서 출발점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기라 부릅니다. 주기. 자, 주기는 출발했는 점에서 출발했는 점까지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 그래서 맨 밑에 그림에 주기 순환 거 알겠습니까? 주기는 출발된 점에서 출발된 점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것을 주기라 쓰고요. 여기 가장 낮은 점에서 가장 높은 점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진폭이라 씁니다. 이걸 진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진폭은 가장 낮은 점에서 가장 높은 점 사이를 우리가 부른다? 진폭이라 부릅니다. 자, 그럼 경기 추세선이 존재한다면 이 아래를 앞으로 하향시장이라 부르겠습니다. 하향시장. 저점을 통과하는 것을 회복시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이 추세선 위로 가면 상향시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장 꼭대기 점을 통과하는 것을 후퇴라는 시장으로 불러요. 다시 내려오면 무슨 시장? 하향시장 되겠죠. 자, 저점을 통과하면 회복시장. 이렇게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이렇게 돈다 해서 이걸 순환적 변동이라 불러요. 이걸 뭡니다? 순환적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순환적 변동은 자,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이렇게 돈다 해서 순환적 변동인데,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이 부동산 시장은 추가로 하나 더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안정시장이란 것이 추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안정시장이라고 하나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란 시장이 한 개 더 존재하는데, 안정시장은 순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에 의하여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이라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란 총체적 경제 활동 상승과 하락의 불규칙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 경기 변동 순환적 변동과 나머지를 비순환적 변동이라 습니다. 그래서 비순환적이 장기, 계절, 무작위로 나눴죠. 자, 이중 관찰 대상의 순환적 변동으로서 경기 변동을 자, 경기 순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눠져 있고, 질문제 이제 순환적 변동을 보면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순차에 동그라미 치고요. 자, 순차에 진행한다 질문이 나는데, 이건 안정이라는 시장이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안정시장은 자, 순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정이라는 시장을 순차에 넣으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는 이 네 가지만 있습니다.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에만 순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안정시장을 넣고 순차로 넣으면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안정시장은 순서에는 들어가지 않고 네 개의 국면 모두 다 존재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개의 국면으로 구분하는데, 이 상승과 하락 또는 확장과 스스로 이 개의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확장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회복과 상향 시장을 확장되는 국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확장 국면이라 부르고, 후퇴와 하향을 수축되는 국면이라 불러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면 두 개로도 나눌 수 있어요.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으로 구분해도 된다라고 용어를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가 세 가지 있는데, 제가 책의 순서를 제가 원래 순서로 바꿔놨습니다. 계절적 변동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절적 변동은 여기서 반복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를 읽었을 때 반복이 나오느냐, 규칙이 나오는 이런 걸 읽는 겁니다. 반복된다라는 말이 들어오면 계절적 변동 설명입니다. 규칙적이라고 나와도 계절적 변동 설명하고 있고, 정기적이다 이런 말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패턴이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절적 변동이 있는데요, 1년을 단위로 계절에 따라 이게 반복 두 개만 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 자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계절적 변동이라는데, 자, 여름철 청량음료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 방학돈에 대학가 공실이 많이 받는 현상의 예다, 이렇게 놨는데,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놓으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제가 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 모두 정답이 처리됩니다. 제가 기출문제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학가 주변에 겨울방학과 졸업을 주기로 몇 년 공가와 공실이 제가 보세요, 반복된다면 이거는 무슨 변동입니까? 계절적. 지금 반복이란 말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다시 보겠습니다. 봄과 가을은 이사가 빈번하게 반복이 된다면
이거는 무슨 변동이다? 계절적 변동이다. 자, 단서에서 반드시 어떤 지문을 줄까요? 반복, 규칙, 정기적이란 말을 넣어야 됩니다. 이 세 개의 포인트를 넣어야 된다. 자, 그냥 막연히 지문에 들어오는 내용들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지문. 장기적 변동, 추세적 변동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장기는 몇 년을 장기라 하는가 하면 50년을 말합니다. 50년. 50년 또는, 자, 50년이 나도 되고 그 이상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그가 뭐 50년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상. 50년 이상이란 말을 써도 되겠죠. 자, 이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에 바뀌겠죠. 이걸 장기 또는 추세적 변동이라 씁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봐둡니다. 장기적 변동 현상, 어떤 지역의 새로 개발된다. 지역 기능이 재개발된다. 써놨는데, 자, 어떤 지문이 이제 50년 만에 바뀌는 게 순페트의 기술 혁신입니다. 기술 혁신. 이걸 슌페트라는 사람은 기술 혁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콘크리트가 발명되고, 자, 인류가 굉장히 뭡니까? 건축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이 콘크리트가 발견되기 전에 고층 건물을 못 지었죠. 옛날에 어떤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까? 초가집 같은 거 지었죠. 흙 블록 사서 짓고 나무로 목주 주택을 짓기 때문에, 자, 목주 주택 짓고 기와로 흙을 부어서, 자, 기와집을 만든다면 과거 조선시대는 뭡니까? 부자들이 살았죠. 일반 사람은 무슨 초가집에 살았죠? 흙집 지어가지고 나무 넣고,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발명됨으로 인하여 고층 건물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런 고층 건물들이 만들어 기술들이 혁신이 일어난 이후에 요즘은 어떤 시대로 바뀌었습니까? 스마트 시대로 바뀌겠죠. 기술 혁명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자, 전화와 컴퓨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스마트 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 변화라 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50년 정도 지나면 생명공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쪽으로 너무 많이 연구를 하면 사람들이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오래 살기 위해서 복진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기를 새로 이식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생명공학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암 이런 것도 앞으로 다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것을 장기적 변동이란 말을 쓰고요. 무작위 변동이란 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발생하는 것을 무작위로 본대. 자, 여기는 예기치 못한 사태입니까? 자,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전쟁 같은 걸 참 많이 썼는데 요즘 전쟁 잘 안 쳐요. 요즘은요, 시험은 요즘 정책들이 참 많이 나오고 남발되고 있어요. 정책을 쓸 때, 시험에 넣을 때 무슨 대책이란 말이 많습니다. 자, 뭐 831 대책으로 인하여, 9.13 대책으로 인하여. 자, 이런 지문이 나오면 정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발표되면 신도시급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이걸 무작위 변동이라 씁니다. 요즘 많이 떠드는 게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말을 많이 하죠.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무작위 변동이라 씁니다. 자, 여기서 두째 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한 비주지 변경 현상을 말하는데 글자 많이 여기 흩질 거 딱 두 자밖에 보냅니다.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정책. 우리 정책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책 필표치고, 정책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고 무슨 대책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지문이 지문상에 등장을 하면 이거는 무작위 변동이라 씁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정책들이 많이 남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뭐 폭풍이라든지 해일 같은 것도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폭풍이라든지 해일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는데 별로 뭐 이런 거 있다 뭐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죠. 우선 기초발이니까 경기 변동은 순환적 변동도 있고 비순환적 변동도 있는데 비순환적 변동이 계절독도 있고 장기도 있고 무작위도 있더라. 우선 종류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순환적 변동은 하향과 회복과 상향 후퇴 이렇게 돈다는 것을 순환적 변동이고 돌다 보니까 가장 높은 정상이 되는 점도 있고 가장 낮은 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점을 정점이라 부르고 가장 낮은 점을 저점이라고 불러요. 가장 높은 점을 뭐다? 정점. 가장 낮은 점을 저점. 그러면 이 정점과 저점을 연결한 것을 진폭.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진폭이 크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여기서 일반 경기는 동산입니다. 나중에 이 부동산 경기는 기본 써놓으면 요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주기라 부르는데 주기가 한센이란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 한센이란 사람은 17에서 18년 정도 걸린대요. 한 바퀴 도는데.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한센이 주택 경기를 조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에 대한 경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택 경기가 한 바퀴 도는데 17에서 한 18년 정도 걸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나중에 비교한 일반 경기라고서는 일반 경기, 일반 경기, 우리가 동산 경기 말합니다. 일반 경기. 이 죽을라라는 사람이 말하겠죠. 죽을라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자, 그래서 얘는요. 자, 8에서 한 10년 걸린대요. 자, 그러면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비교한다면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주거에 더 깁니까? 자, 제가 부동산 하면 내가 주택을 말한다 했죠? 경제론에서 제가 부동산을 말하면 주택 경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경기는 제가 뭡니까? 동산 경기를 지금 말합니다.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다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훨씬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33페이지는 부동산 경기 변동 개념입니다. 그냥 참고로 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의 상승과 하강 구매를 주기로 반복하겠죠. 올라가는 걸 제가 상승, 내려오는 것을 하강, 올라가면 상승, 내려오면 하강, 이걸 반복한다 라고 적어놨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합니다. 자,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인데 어떤 건축 경기입니까? 주택에 대한 건축 경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 경기는 뭐가 된다? 주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말한다. 그만 밑줄 긋습니다. 자, 협의 강의 최강의는 시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뭐를 말하고 있다? 주거용을 말합니다. 주택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협의, 상고금 넘어 강의, 토지는 최강의는 그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는 자, 건축 경기를 말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가 된다? 주거용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 협의, 강의, 최강의 열심히 와도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요. 시간 낭비니까. 그래서 자, 주택의 주거용을 협의, 상공업 넣으면 강의, 토지 넣으면 최강의 이거 외우지 말라고요.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은 뭐다? 부동산 경기는 주거용이 가장 중심이 된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경제 파트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놓으면 주택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아시고요.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경우에 부동산 경기는
누구의 경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주택 경기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상업 공업 막 넣는 순간에 지문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1년 만에 합격할 것을 3년, 4년 막 가기 시작합니다.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시장론이라고 있습니다. 시장론 34페이지 시장론. 시장은 다 알죠? 시장은 다 알죠? 시장. 여러분 맨날 시장에 가보잖아요. 시장.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시장에 많이 가죠? 그죠? 자, 시장에 가면 물건 파는 아주머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이제 사러 가요? 안 가요? 갑니까? 자, 그러면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공간적 장소를 우리가 시장이라 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은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공간적 장소가 되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은 싸게 살라고 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라고 흥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더란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논점으로 보면 시장의 유형이라고 있는데 자, 쭉 있습니다. 글자가 새까맣게 많은데 시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종류는 알아야 됩니다. 시장의 종류는 알아야 되겠죠. 자, 시험과 직격탄을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크게 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이 완전 경쟁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경쟁. 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그럼 시장 크게 나누면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모두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될까요? 하나만 정의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정리되겠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모두 불완전 되겠죠. 시장은 내가 두 가지밖에 분리다 했잖아. 그래서 자, 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면 모두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므로 완전 경쟁 시장의 자, 정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이 네 가지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되겠죠.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모두 만족하면 될게요. 자,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우기 좋게 제가 편성했습니다. 정, 동, 신, 다소 이렇게 용어 정리하였습니다. 자, 우리 해돋이 보러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동진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 정동진 거기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이 다소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라는 비용이 존재할까 안 할까요? 예? 정보 비용이 존재할까 안 할까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면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의 차이점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자, 이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완전한 정보라 씁니다. 이걸 완전한 정보라 씁니다. 그럼 지문이 났을 때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하면 이거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완전하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상품이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물일가 법칙 성립합니다. 그럼 일물일가라는 법칙이 성립해요. 여기는 우리 부동산은 동질성이 있습니까? 개별성이 있습니까? 네? 첫째 시간에는 첫날 했는데
개별성이라 했죠. 자, 동질성 반대가 개별성. 개별성을 다른 말로 이질성이라 씁니다. 반대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은 개별성, 이질성, 성질 때문에 불안전 경제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입니까? 완전입니까? 예? 불안전 경제시장이 되겠죠? 자, 불안전 경제시장이 되겠죠? 상품이 동질성 같으면 완전 경쟁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잖아. 그죠? 개별성, 이질성으로 인하여 시장이 뭐다? 불안전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불안전 경제시장 가장 대표가 부동산과 주식시장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도 불안전입니까? 완전입니까? 불안전입니다. 정보가 완전 공개되면 기업에 대한 사정을 너무 잘 알겠죠. 그럼 일반 사람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 몰라요. 근데 회사 다니는 사람 대충 알죠. 정확히는 몰라요. 누구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재무 담당 직원만 정확히 알겠죠. 이거 오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임원이라든지 재무 담당 직원이라든지, 그죠? 대표자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직원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죠? 이런 것을 파악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뭡니까? 회사를 방문하여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잡한 자료를 요청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뭡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안전 경쟁은 진입과 자, 퇴출이 굉장히 자유롭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습니다. 자, 시장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10만 원만 있어도 풀빵 장사해도 돼요. 재료 사가지고 노점가 하면 되겠죠. 시장 장벽이 없으니까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이유가 가격이 적은 가격으로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뭡니까? 고가예요. 엄청 비싸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데 보니까 뭐 신도시급의 분양가가 뭐 몇십억씩 되거든? 그죠? 돈이 아닌 거야. 주택을 20억, 30억 들어가 사는 사람들 왜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살면은 뭐 몸이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돈 가치가 없어요. 수도권 같은 데 보면. 강남 가깝다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너무 가격을 서울 중심으로 띄우다 보니까요, 전부 돈 벌 자리가 전부 수도권으로 만들어주니까 눈만 뜨다 가면 전부 서울 올라가니까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비싸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아주 고가가 되므로 아무나 살 수 없고 아무나 건설회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죠? 자, 여기는 뭐예요? 다수의 사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죠? 수요자 무수히 많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시장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뭡니까? 소수의 수요자와 소수의 공급자밖에 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못 사니까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걸 거래 절벽이라 불러요. 자, 거래 절벽이 일어나니까 돈이 돌고 있지 않은 게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규제를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한쪽은 규제되면 다른 쪽은 풀어줘야 되겠죠. 뭐 수도권 규제한다면 지방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시골이든 모두 규제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 안 좋아지겠어요? 힘 약한 쪽, 즉 지방 쪽이 안 좋아지겠죠.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생각을 안 하네. 되겠죠. 자, 우리 불안전 경쟁시장에서 가장 대표가 부동산 시장인데, 불안전 경쟁시장의 종류를 그냥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봅니다. 독점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있다? 독점시장.
자, 독점 시장이 있고요. 과점이라는 시장이 있어. 과점. 참고로 봅니다. 과점 시장이 있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참고로 보는데요. 자, 우리는 독점 시장 요것만 좀 보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독점 시장에서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말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독점 시장에서 할당 혈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할당 혈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를 할 필요 없고 묶었어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됨으로 인하여 독점 어디 안에 있는 내용물에 불과합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 안에 있는 내용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용물을 봐둬야 됩니다. 자, 독점 시장은 참고로 보는데 한 개만 기업이 존재하면 독점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한전은 우리나라 하나만 있죠.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 하나만 존재한다면 독점 시장이 됩니다. 그렇죠? 독점 시장 되죠? 하나만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만. 한국전력처럼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그럼 이거는 독점 시장이 됩니다. 자, 과점은 소수의 기업들이 있겠죠. 몇몇의 기업이 있어요. 경쟁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는 과점이 되겠죠. 우리 고속버스도 보면 한진도 있고 뭐 서울고속도 있고 몇 개 있죠. 이런 것은 과점 시장이 되겠죠. 핸드폰 시장도 맨 마찬가지고 소수의 기업이 점유화되겠죠.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 어떤 것을 말하면 자격증하고 많이 관계 있습니다. 약국은 약사 있어야 차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약국은 독점 맞죠? 약사가 차릴 수 있잖아. 그러면 약사끼리 뭡니까? 약국끼리 경쟁해야 하네요. 맞죠? 이걸 독점적 경쟁이라 쓰고. 자, 내과도 의사 면허 있어야 기업할 수 있습니까? 의사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독점이 되겠죠? 자, 내과끼리 경쟁합니다. 자, 중개사도 중개사 면허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있어야 되겠죠? 그래 등록할 수 있겠죠? 독점 맞는데 공인중개사끼리 뭐다? 경쟁을 한다면 되겠죠. 자, 미용실 또 뭡니까? 자, 독점 맞습니다.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기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미용실끼리 경쟁한다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은 내용은 시험 안 나와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불완전 경쟁 시장 안에 있는 내용물이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물?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세 개의 내용물이 있더라.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 요것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나눠봤더니 크게 부동산 시장은 특성 부분과 기능으로 나눕니다. 뭔다? 특성 부분과 기능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요 부동산 시장이 있다면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부분과 기능 부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특성 부분과 기능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특성과 기능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몇 번 되었습니다. 특성 부분과 기능 부분. 특성 부분은 좀 많아요. 책에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책에 없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분과 기능 부분이 있는데 특성 부분 또는 특징이라고 써놨죠. 여러분 제가 35페이지 특징이라고 했습니까? 있죠. 특징이 있고 한 장 넘기면 자 37페이지 기능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네, 특징, 특성 또는 특징 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책마다 뭐 특징을 쓰든 특성을 쓰든 보겠습니다. 자, 이 특성 부분이 있고 기능 부분이 있는데 이 특성에 대한 내용과 기능 부분을 비교해 두실 필요겠죠. 특성은 워낙 많으니까요. 이거 암기하기 그냥 소설을 읽어보시고 완전 경쟁 시장 아니면 모두 뭐다? 자, 특성이 넣으면 됩니다. 자,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수의 수요자, 소수의 공급자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의미하고 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다수가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하면 틀립니다. 특성 아닙니다. 특성은 다수가 아니고 뭐다? 소수가 됩니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 맞죠? 자,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하다면 특성 맞죠? 맞잖아. 그죠? 자, 동질성 같으면 특성 아니죠? 반대의 말이 뭡니까? 개별성이 되겠죠. 개별성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별성 관계 있는 게 시험에 몇 분 나왔습니다. 개별성. 다 적기는 힘들고요. 개별성과 관계 있는 게 3B 나왔습니다. B. 자, B 세 가지 나올 겁니다. 그 책에 보면. 비공개성 이미 출제됐습니다. 비공개성. 다른 말로 은밀성이라 씁니다. 살무시 팔고 나가는 거 있습니다. 자, 비공개성이라고 했습니까? 36페이지 있잖아. 책이 막 이게 그죠? 기본수는 또 바뀌어 놓을 겁니다. 순서는 막 뒤죽박죽 시켜 놓는 거야. 비공개성, 은밀성 찾았습니까? 그죠? 자, 이번엔 비표준화라고 5번 있어요. 예? 비표준화. 비표준화. 자, 비표준화라고 찾았죠. 부동산 표준화가 됩니까? 비표준화입니까? 비표준화. 표준화한다 하면 틀립니다. 자, 부동산은 거기 오른편에 볼래요? 비조직화라고 했습니까? 7번에 있네. 뭐다? 비조직화. 부동산은 조직화한다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바꿔놓습니다. 이 3B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출제 여러분들 기출 문제 가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출제된 문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책에 자 5번 비표준화 내용 안 읽어도 돼요.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할 수 어렵다. 자만을 읽어보시고 비공개성도 개별성 때문에 안 됩니다. 비조직화 또 개별성 때문입니다. 공통으로 묶으세요. 자, 3번 한번 볼래요? 부동성하고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에 국지성이라고 했습니까? 국지성. 국지성. 이거는 부동성 때문에 놓은 용어입니다. 부동성. 토지의 특성, 부동성 때문에. 부동성에서 국지라는 말을 들어봤죠? 예? 첫날 했잖아. 중요하다고 내가 별표까지 하락했는데 국지하라고. 여기저기 막 논다고. 자, 그래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보시면 부동성이라고 기억나죠? 자, 국지란 말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했거든. 워낙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부정성에 보면 부정성.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수급 조절 곤란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예? 장기적 배려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된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많이 있으니까 부동성 때문에 또 외부 효과도 나와도 돼요. 다 못 외우니까 있더라. 몇 개만 보세요. 우선 잘 나오는 하나, 둘, 셋, 네 개만 기억한다. 네 개가 잘 나옵니다. 출제가. 그러면 기능이 있는 것만 외우면 더 낫겠죠. 나머지는 다 특성이 있는 거다. 그냥 묶었어요. 머리 아프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내용물 아니면 모두 특성이 있는 거고, 기능이 있는 것은 몇 개 안 되니까 암기하겠습니다. 자, 외웁니다. 자, 정량, 자, 교가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정량이 있는데 그죠? 밤늦게 집에 가다가 뭐 그죠? 벅치기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늦으니까 자고 가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량자화. 그래서 정량자화가 뭔가 하면 정보 제공 기능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양과 질의 조정이 있습니까? 자원 배분 기능이 있습니다. 자, 교환 기능이라고 씁니다. 가격 창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5개는 무조건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암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만 외워두시면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정보 제공 기능, 양과 질의 조정,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가격 창조 기능. 가격 창조 기능 해도 되고 가격 형성 기능 해도 같단 말입니다. 책마다 어떤 책은 가격 창조, 어떤 책은 가격 형성 기능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목만 봐도 맞아요. 자, 그래서 기능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원 배분. 자, 보겠습니다. 교환 기능, 정보 제공 기능, 뭐 3개 100분이네. 원래 5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 있습니다. 양과 질의 조정도 있어요. 책에 지금 빠져 기본서nom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 교환 기능 되겠죠? 가격 창조 기능에서 5개 기능이 존재합니다. 자, 더 이상 보지 말고요. 작은 글자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작은 글자들은 이 작은 글자까지 다 공부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파간대요. 왜냐하면 이 작은 글자들은 출판사마다 지멋대로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시험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 출제연도도 타이틀을 가지고 뺏기 시험을 낼 수밖에 뿐입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 그죠? 이론인데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효율적 시장이란 정보가 줄 것 별을 꽉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뭡니까? 방금 제가 뭐라 했어요? 제목을 제가 뭐 했습니까? 효율적 시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죠. 효율적 시장을 했죠. 그럼 여기서 효율적 시장은 효율적이란 말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뭐를 말한다 했어 방금? 예? 정보가라 했습니까? 자, 정보가 했잖아. 정보가. 가가 붙는 게 주어입니까? 아닙니까? 주어죠? 주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지문을 외워도 외우려고 외우는데 문제를 찍으려고 못 찍어요. 의미가 없어요. 거의 암기해봤자. 그죠? 그럼 여기서 효율적 시장은 뭐를 가지고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구분해. 이거 딱 그래. 아, 효율적 시장 놓으면 정보다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럼 정보가 주식시장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는 가설의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시장의 효율성이나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같이 반영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정보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효율적 시장은 뭐를 가지고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라는 말 두 개. 여기서 지금 내가 4줄을 읽었는데 이 4줄 중에서 제가 근지를 내온 2자밖에 뿐이었거든요. 그럼 책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용어 2개밖에 보냈습니다. 책은 굉장히 많이 적어놨는데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는 양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정보 2자밖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형을 보는데 정보는 우리가 유형을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정보 유형은 과거 정보 있을까 없을까요? 예? 현재 정보도 있어요 없어요? 예? 미래의 정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보는 크게 나누면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 용어는 뭐라 했어요? 정보라 했죠 제가. 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될 수도 있고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될 수도 있습니까? 과거의 정보가 커요? 현재의 정보가 커요? 현재의 정보도 크죠? 자,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면 더 크네 범위가? 더 넓네. 제가 효율적 시장은 뭘 가지고 구분한다 했어요? 정보의 크기를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제가 콕 집어서 말을 하는데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콕 집어주는데도 콕 집은 게 뭔지 모르면 안 된다고. 자, 그럼 정보는 몇 개로 나눴다?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죠. 자,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 이런 게 이제 원래 시험 나왔거든. 이것도 틀리고 오니까 뭐 되겠어요? 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이라 쓰겠습니다. 앞으로. 정보가 가장 약할까요? 강할까요? 예? 3가지 정보에서 정보가 가장 약해요? 강해요? 약한 성질입니까? 예. 미래까지 정보가 반영되면 정보가 가장 강할까요? 안 할까요? 예? 강한 성질이죠. 자, 현재까지 정보가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중간 정도 돼요? 예? 얘와 얘 중간 맞아요? 중간 정도 맞죠? 그래서 준강성이라 씁니다. 세 가지 시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자, 과거의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것을 약성,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것을 준강성,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것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과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걸 경제 용어로 기술이라 씁니다. 이걸 뭐다? 기술. TV에 보면 기술적 분석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어요. 주식시장 같은 데가 보시면. 기술적 분석은 뭐를 가지고 분석했습니까? 과거 정보만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했어요. 우리 주식시장은 과거의 정보로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은 종가를 가지고 그림 그려놨어요. 뭘 가지고 그렸다? 종가. 그죠? 시작하는 가격하고 자, 마치는 가격이 다르겠죠. 시작 가격보다 올라가면 빨간색이고 종가가 위로 가 있으면 빨간색, 밑으로 가면 파란색이에요. 그걸 우리가 양초 모양을 캔들이라 부른 겁니다. 자, 이거 과거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이고 현재까지 분석하는 걸 기본이라 씁니다. 기술과 기본은 다르죠? 이거는 무슨 경제 용어입니다. 기본은 어디까지 분석이 됐다는 거요? 현재까지 분석하는 것을 기본이라 씁니다. 현재는 좀 분석하기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과거는 진행한 거니까 분석하기 쉽다는 겁니다. 현재는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막 바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분석은
과거까지 분석하는 걸 기술이라 쓰고 현재까지 분석하는 걸 기본이라 쓰고 미래는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분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왜 분석해요? 다 공개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면 과거의 정보만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 현재까지 분석하는 걸 기본. 그러면 기술은 약성에 있는 용어고 기본은 뭐다? 중강성에 있는 용어입니다.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었으므로 분석할 필요 없죠. 그러면 시험에서 효율적 시장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초과라는 이윤이 없어야 돼요. 초과 이윤이 뭔가 하면 자, 우리 불로소득이라 씁니다. 사람들이 내 노력과 관계없이 공짜로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초과 이윤이라 씁니다. 그렇겠죠. 내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정상이윤이라 씁니다. 내가 했는 만큼은 가져가야 되겠죠. 정상이윤만 획득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약성 효율적 시장이 된다면, 효율적 시장 넘기니까 제가 줄였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기술적 분석을 하면 뭐는 획득하지 못해야 돼요? 약성에서는 초과인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죠? 오직 정상이윤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앞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위층일수록 뭡니까?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별로 공부할 거 없습니다. 안 어려워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나 현재까지는 뭐를 획득하면 안 됩니까? 초과는 획득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과거나 현재까지 분석하는 것을 기본이라 씁니다. 기술은 기본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중강성에서 미래의 정보를 이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미래의 정보. 미래의 정보 알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앞으로 5년 후에 그린벨트 풀린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계획자하는 사람과 시장, 의원들은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공무원은 이런 거 정보 이용해서 돈 자기 이름으로 땅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런 사람 미리 선점을 하니까 초과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자, 강성 효율적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자, 공표한 것이든 공표하지 않는 것이든 어떠한 경우도 뭐는 있을 수 없습니까? 초과이윤은 존재할 수 없겠죠. 오직 정상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을 강성효율적 시장이라 씁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나눠 보겠습니다. 자, 3번만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같이 반영하는 거더라? 약성 효율적 시장과 준 강성 효율적 시장과 강성 효율적 나누어졌습니까? 자,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건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주식과 부동산은 강성은 나타나지 않고 중강성까지만 나타납니다. 내용은 아직 안 적어놨습니다. 기본서는 놓을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어디까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준
강성까지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부동산이란 시장과 주식의 시장은 이 주식 시장은 어디까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준 강성까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강성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론에만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실제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어디만 존재한다? 이론에만 존재하는 시장을 강성효율적 시장이다. 자, 그래서 강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조금 쉬었다가 입지론 하겠습니다.